안녕하세요, 홍화사입니다. 오늘은 그 부채가게 마이센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센도는 무려 1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부채가게입니다. 서기 794년에 창업을 했으니까 정말 오래된 가게죠. 일본 사람들은 그 부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사람이 들고 다니는 줄부채가 있고요. 여름용 부채가 따로 있습니다. 좀 큽니다, 이거는. 바람을 일으켜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름용 부채는 그 디자인을 아주 시원하게, 예를 들면 뭐 파도, 바다, 혹은 뭐 산 이런 풍경을 그려놓죠. 그리고 여름용 부채는 굉장히 많이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소재 자체를 아주 가벼운 걸 씁니다. 그 다음에 가정집에 가면 또 장식용 부채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순전히 하나의 예술이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히노키 소나무, 즉 편백나무로 만든 부채죠. 또 차를 마시면서 다회를 할 때 쓰는 부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다회가 하나의 예술이기 때문에 그 다회 분위기에 맞는 이 부채를 따로 만듭니다. 이 경우는 이제 그림이 아주 그 단순 소박한 게 특징이죠. 다도의 정신이 원래 그 소박, 검소, 와비사비라는 그 정신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부채를 만든 겁니다. 또 절에서 이제 무슨 그 행사를 할 때 쓰는 부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부채가 굉장히 크죠, 이거는. 또 뭐 이렇게 아주 세분하게 부채를 만들고 있는데 참 이상한 것은 요새 에어컨이 있고 선풍기가 다 집집마다 다 있는데 이런 부채가 팔리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처음에 갔을 때도 요새도 부채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라는 게 제 첫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주인이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주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홍 작가는 이 부채라는 것을 단순히 바람을 일으키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만 좀 생각을 한 거다. 그러니까 에어컨 앞에서 선풍기 앞에서 뭐 부채가 소용이 있냐라고 저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드는 부채는 사실은 기능적인 면에서는 별 필요가 없었다. 에어컨 선풍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예술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전혀 달라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부채를 하나 만드는데 대나무 쪼개가지고 거기다 창호지 한 장 딱 붙이면 됩니다. 그럼 5,000원밖에 안 듭니다. 그러면 이거 이문을 많이 붙여봐야 한 2, 3만 원밖에 못 받을 게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 싸구려 2, 3만 원짜리의 부채에다가 당대 인류 화가가 풍경화를 딱 그려서 넣는다는 겁니다.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갑자기 단순한 5,000원짜리 기능만 있는 부채에서 예술로서 갑자기 승화해버리죠. 이럴 경우에는 이게 2, 3만 원짜리가 아니라 1,000만 원, 2천만 원짜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 부채를 만드는 사람은 기능의 측면보다는 예술의 측면에서 이 부채를 지금 만들기 때문에 이 부채가 팔리고 아주 고가로 팔리고 이 회사가 잘 유지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일본 사람들 사는 집에 가보면요. 그 안방 거실에 한 2m, 3m짜리의 그 부채가 걸려있고 거기에 후지산 풍경이라든지 일본의 벚꽃이라든지 강변에 있는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뭐 아주 엄청나게 비싼 몇 억짜리가 있죠. 또 대기업의 접견실을 가도 이런 부채들이 걸려있는 걸 종종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부채라는 것은 단순히 바람을 일으키는 데가 그게 아니고 하나의 예술, 하나의 회화 작품으로서 이제 승화된 거죠. 그러면 개인들은 그럼 부채를 안 갖고 다니냐? 아닙니다. 일본의 그 좋은 호텔, 뭐 오쿠라나 데이코쿠나 뭐 뉴오타니 같은 호텔 커피숍을 가면은 그 부채를 이렇게 살랑살랑 붙이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부채가 아주 손바닥만한 줄부채지만은 그걸 이렇게 흔들고 있는 사람을 보면 왠지 그 멋이 있고 여유가 느껴지죠. 그런데 그 부채를 가서 자세히 보면요.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원화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아주 조그만 20cm짜리의 줄부채인데 당대 명장이 거기에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부채 하나의 값이 몇 천만 원짜리죠. 그래서 이렇게 부채가 기능을 버리고 예술로서 승화되어 가지고 자신의 부와 권위 혹은 멋과 여유라는 그 같은 거를 이제 상징하게 된 거죠. 우리가 지금 차고 다니는 손목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손목시계 사실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휴대폰 안에 정확한 시간이 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목시계 안 차고 다니면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전부 아직도 손목시계를 차는 또 스위스에 지금 휴대폰에 시계가 못 뜨니까 스위스의 시계 산업이 다 망해야 되는데 망하기는커녕 지금 스위스 시계 산업이 막 날로 중흥하고 있어요. 왜냐면 몇 억짜리, 몇 천만 원짜리 시계를 만들어 팔고 있으니까. 이것도 시계가 이제는 기능을 버리고 예술로서 진화해서 손목 위의 예술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람은 기능만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이거를 예술까지 승화되는 그런 쪽으로 업체들이 가고 본인 자신도 손목 위에다가 비싼 시계를 차서 좀 폼을 예술하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자, 이 마이센도가 이 부채를 만드는데 자기들이 기능을 버리고 예술을 살렸기 때문에 신감각의 부채를 늘 발신하라 라는 자기들의 그 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채라는 게 늘 새로운 감각의 그림을 그려놓고 새로운 디자인을 해서 신감각을 발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네들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감성 창조를 해야 된다. 감성. 거의 그림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춰서 다 틀리고 또 정월, 초하는 날 쓸 수 있는 그런 부채도 만들고 또 오봉, 추석 때 쓸 수 있는 부채도 만들고 또 애기 돌날이나 또 할아버지의 칠순잔치나 어머니의 육순 때 선물로 나눠주는 그런 장수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부채 등등 해가지고 늘 새로운 감각의 감성 창조를 해낸다라는 거죠. 비록 간단한 이 부채지만은 이렇게 부채에 대한 생각이 아주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마이센도는 지금 교토 기온이라는 데 그 지점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요새 누구라도 와서 부채를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자기 부채를 갖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부채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이게 90분짜리 코스인데 2,100엔 정도의 돈을 내면 옆에서 지도를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부채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고 다닐 수 있게 한 거죠. 이것도 하나의 그 신선한 경험으로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외국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죠. 또 어느 단체가 호텔이나 여관에 단체로 머무르고 있을 때 뭐 관광에서 좀 지루하면 부채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부채를 교토의 문화를 가르쳐주는 그런 적극적인 마케팅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최고의 순간이다. 이게 마이센도의 가훈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마음이 먼저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마음이 먼저다. 이 말 뜻은 뭐냐면 자기가 부채를 아무리 잘 만들었지만 고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꽝이라는 겁니다. 고객이 만족해야, 고객이 마음에 들어야 그게 좋은 부채지 지들 딴에 막 예술했다고 그래가지고 고객이 만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죠. 고객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객의 니즈에 맞춰준다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세, 1200년의 전통이 있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배우겠다는 그런 마음, 거기다가 예술로 승화되고 좀 더 세분화시키는 이런 마음이 이 부채 가게를 무려 1200년간이나 번영하게 한 것입니다. 간단한 부채지만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일본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